자, 시사 번역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발언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모습이요. 네. 이거 어제입니다. 어제. 예. 요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과 하루 전 일이죠 이게. 평소엔 저기까지 안 내려온대요. 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서 안 내려온답니다. 모습이 눈에 띄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다시 올라가기 거기를 걸어 올라가기. 다니겠어요. 네. 그렇죠. 차 타고 다니죠. 다 걸어 다닐 일이 없죠. 네. 근데 어제는 굳이 나와서 얘들아 날 찍어라라는 식으로. 그렇죠. 네.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저 양반이 나온다고 저기 저 방어하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네들 세력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다라면 거기 앞에 구구집회하는 데까지 갔었어야죠. 그렇죠. 차 타고 가지 차라리. 그렇지. 차 타고 나가서. 근데 네. 가서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근데 그러지도 않았잖아. 이게 또 맥락이 있었죠 이날 어제. 왜냐하면 오전부터 민주당에서 도피설 제기하고 네. 공식적으로 도피설 제기하고 아사히 신문의 그날 조간에 소맥 20잔 구구 유튜버에 중독됐다 뭐 이런 보도 나오니까 갑자기 건지하다듯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중앙일보 통해 가지고 요새 술 안 드신다. 술을 안 몇 먹는다. 주째. 이게 한 잔도 안 먹었다. 막. 몇 주째 한 잔도 안 드시고 계신다. 결연하다. 의연하게 버티고 계신다. 김건희 여사는 아프다. 뭐 이런 거. 진짜. 이게 어제 하루 동안 이게 딱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였죠. 네. 이야기. 예.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한 신경은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왜일까요? 그동안 뭐 떳떳하게 임하겠다더니 수사 다 거부하고 한핵 심판 지연하고 당신은 내란범이고 이런 수많은 비판들이 제기될 때는 꽁꽁 숨어서 한 번도 나오질 않다가 도피설에 나왔어요. 네. 이거는 왜 도피설에 도대체 뭐에 긁혔을까? 네. 도피를 해봤나 봐.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네. 실제로 원래 도피를 했다가 그렇지. 들켰다 싶어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고양이 뉴스에서 그걸 내자마자 네. 그 영상을 내자마자 바로 고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패턴을 보면 진실을 파고들면 바로 고발해요. 그렇지. 뭔가 뜨끔했을 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단 말이지. 예. 근데 그날 고양이 뉴스 혹은 고양이 뉴스 화면이 워낙에 여러 방송에서 나갔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방탄차 맞고요. 그리고 나갈 때 경례하는 거 보면 경호실 사람들은 대통령 아니면 경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날 화면에 일부러 잡힌 게 아니냐라는 도망 안 갔다는 걸 추측이, 입증해 주려고. 네, 지금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갔다 안 나갔다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왜냐면 그 관저 바깥이 더 위험하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방찬차 타고 있으면 설마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책부영창 집행하러 갔을 때 스크럼 짜고 뭐 200명이 이제 있었다고 그 안에 있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히 의심이 돼요. 그렇죠. 고양이 뉴스가 찍은 영상이 사실은 그런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관저 바깥이가 아니면 관저 옆에 이제 다른 곳이건 간에 예.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고 앞에를 이제 스크럼을 짜놓은 건데 정말로 만약에 뚫고 들어갔으면 허탈한 지경에 만드는 상황 이런 것까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물론 그걸 알고 돌아선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예.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자기들 나름대로 성동격서까지 생각해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를 비워놓고 이제 딴 데로 옮겨놓고선 뚫고 들어가면은 이제 갑자기 당황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혹여 뚫리더라도 당황해서 그 다음 생보를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력한 의심이 되죠.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거든요. 만약에 공수처랑 경찰이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뚫고 들어갔는데 관저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진짜 초등학생도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거나 숨어 다니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다니면서 더 끌 수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타겟이 되는 그 지점에만 없어도 충분히 당황스럽거든. 관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뚫고 들어갔는데 그게 관저 바깥에 모처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뭐 당황해가지고 이제 네. 막 속보 막 뜨고 막 네. 그런 상황을 노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수처가 이제 뭐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할 수 있는 건 체포를 못 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죠, 실패.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장치까지는 해놨다는 거지. 정말
아 근데 그게 뭐 네. 성동 격선이 뭐니 이런 자기들 딴에는 전략일 수 있지만 뭐 민주당에서 이미 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도망갔다면 잡범이잖아요. 잡범이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찌질한. 잡범 중에 잡범이지. 예. 왕잡범이지. 예. 그러면 2차 집행 때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안 잡히고 이제 결국 그랬다 그러면 없더라 그랬더니 나는 딴 데 있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약 올리듯이. 예. 바보들 난 바로 옆에 못 있어. 찾아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열받는데요, 진짜. 아 진짜 근데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가 어제 이제 딴지 다스베이다 가서 들은 바로는 이게 체포 영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구역만 수색하도록 허가된 게 아니래요. 체포 영장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발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윤석열을 쫓아가서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영장의 효력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관저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아니면 극우 집회 사이에 숨어 있든 계속 수색할 수 있다. 윤석열 체포할 때까지 영장 효력은 계속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체포할 때까지 영장의 효력이 계속되는 거는 체포 영장 기한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 예. 그러니까 영장 어디- 기한은 똑같고, 예, 예. 예. 그게 여기를 타겟을 잡아서 그 지점까지 갔는데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 없었네, 에이 이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없었네, 그럼 다음 거 뒤져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게 체포 영장이자 수색 영장인 거예요. 네. 예, 물건을 수색하니까 사람을 수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물건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도 법원이 적용 제외를 한 것이었죠. 지금 그거 예. 가지고도 트집을 잡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집행이 이제 눈앞에 오니까 약간 반응이 빨라지고 되게 겁먹은 듯한. 네. 오히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것 같은 기운이 확 느껴지거든요. 예. 지금도 맞아요. 지금 우리 띵구리 기자님께서 속보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줬는데 무리하게 영장 집행 때는 내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대요. 그거 오늘 석동현이 한 말일 겁니다. 그럼 뭐 석동현 말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예. 이 사람도 뭐 제정신 아니겠죠. 예, 석동현이 무슨 뭐 내부에 엄청난 그 윤석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들 자영업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제대로 선임도 안 된 사람이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그 지금 윤석열이 보이는 행보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무효화되거나 기한이 지나면서 체포영장을 그냥 던지는, 다시 말해서 재집행을 안 하는 상태가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그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좀 이따 공수처 얘기하겠지만 예. 그냥 경찰한테 던져버렸었잖아. 네. 그냥 경찰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뜨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하게 된 그런 상태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재신청해서 재발부되는 상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법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해 지금. 엄청 단호해요. 굉장히 단호하고 의외로 경찰이 또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이제 작심하고 물량 공세로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못 먹어. 이게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비긴 걸로 할래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소해 이거 된 거죠. 그게 네. 어제 나온 예, 겁니다. 예. 네. 그럴 바에 기소해 불구속 기소해 이 얘기지. 나는 절대로 안 잡혀갈 테니까 그래 대통령 굳이 잡아가야 되겠어? 내가 뭐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잖아. 있지만 예. 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은. 이미 보여준 게 다 그거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도 힘들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기소가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기소를 해 불구속으로. 네. 잡혀가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잡혀 들어가면 술을 못 마셔서 그러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거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맨날 사람이나 때려 넣어봤지. 그 상태, 공포를 인신 구속돼 있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바깥으로 몸이라도 바깥에 있으면 온갖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막 온갖 그 저기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 이런 건데 네.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라는 얘기야. 그게. 네. 그 정도면 대충 타협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버렸고 그리고 공수처는 절박하고 아니지 법원은 화났고 공수처는 절박하고 경찰은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에도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체포를 해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농민들 집회할 때 그리고 금속노조 집회할 때 경찰들이 얼마나 가서 무자비하게 때려잡았어요. 근데 그런 공권력이 정작 내란 수괴한테는 작용이 되지 않는다? 체포조차 못해.
그러면은 검찰 얼굴이 진짜 똥칠하는 거거든 이거는. 경찰과 공처가 다 약간 명운이 걸려 있죠. 경찰은 지금 자기네 수장이 다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공수처만큼이나 지금 그럼. 몸이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지금 이제 그 되게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이고 네. 처장, 차장 계속 불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구워 삶아지진 않겠다. 경찰을 무섭게는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이 지금 대행이 되게 확고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고 얼마 전에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환수 조치하겠다고 예. 너희들 맡을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이제 소방사 부대가 움직여질 수 없거든 지난번처럼. 네. 결국 경호처 인력뿐이 없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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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호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머릿수도 딸리고 작정하고 들어오면 금방 밀린다 이거. 그러니까 나 체포하려고 들면 내전으로 번진다라는 협박성. 아니 뭔데 뭔 놈의 범죄자가 법원을 지 마음대로 고르려고 그러고 막 지가 대려 협박을 해. 사실은 저런 이상한 얘기를 오늘도 아직 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의 혼란이 수습되면은 성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 보호 논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상 자기네들이 지금 계엄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기소가 목표니까 체포는 하지 말고 기소해 이런 말이 더 안 먹히게 되는 상황으로 본인들이 악화시키고 있어. 그렇지.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 할수록 체포의 필요성이 더 느껴집니다. 그렇지. 이 사람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 그렇지.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자꾸 그 내란 지지 집회에다가 윤석열이 직접 편지를 주지 않나. 막 뻑하면 헌재 협박하고 뻑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찰 협박하고 막 자기네들이 헌정질서를 지금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 생각 안 하던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은 체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들게 만든다는 거지. 네. 위험해요 지금. 지금 윤석열의 파면은 시간 문제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시간 문제고 이 시간 문제라는 것도 뭐 한정 없이 늘어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월 내지 3월 초 사이에 이제 결정이 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나가가지고 뭐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둥 막 뭐 선임계 내고 어쩌고 하고 막 어떻게든 지연 작전 쓰더니 이제는 뭐 불법적인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그러잖아. 네, 경호도 네. 책임져라. 네. 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가겠다. 나가는 동안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잡히는 게 제일 무서운 건 확실해요. 잡히는 게 진짜 싫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체포영장 나온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거는 분명히 맞고 한편으로는 파면 다른 한편 내란죄 수사인데 내란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인신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인신구속이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두 가지는 이미 어느 정도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시간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얼마나 폭넓게 입증이 돼서 폭넓게 처벌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만 남는 것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그게 달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한번 체포 안 당한 게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조작된 여론조사든 뭐든 간에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뭉치고 뭔가 이렇게 그 모이는 기운 같은 것들은 나니까 그래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뭐라도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되도록이면 그냥 대우가 흩어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만 계속 내는 게 핵심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어기적대면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굳이 보인 거, 네. 예. 도피했냐라는 말이 이제 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네. 찔린 게 되는 거고 긁힌 거죠. 예. 심하게 긁힌 거죠. 동시에 그거로 인해서 혹시라도 대우가 흩어질까봐 예.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 두 개에는 사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포 당하고 나면 일단 이 대우는 흐트러질 것 같거든요. 대우가 네. 아주 많이 흐트러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내란죄를 해서 처벌을 받는가 아닌가 파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보여요. 이제. 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고. 일단은 모여서 뭐든 어쨌든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라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강훈 그 삿된 말로 정강훈 가랭이 사이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정광훈이나 지금 집회를 주도한다고 하는 그 내란 지지 집회 극우 소위 말해서 극우 인사 또는 극우 유튜버들도 정말 윤석열을 지킨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그 동안에는 하도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내가 길을 못 폈는데 네. 이 상황이 되니까 뭔가 본인들이 그렇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내 받았나 세력이 봐.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김민정 같은 사람이 막 백골단 국회에 세워주고 그러니까 기가 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들이 신난 거지 이게 뭐 윤석열에 대한 충성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죠. 세력화가 됐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세계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하고 아무런 것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보면 더 나빠진 면이 되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치라도 좀 봤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래. 맞아요. 커밍아웃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커밍아웃한 세력이 수가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 간다고 전 봐요. 그 비율상으로 보면. 네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걸 너무 크게 보지도 말 것이면 너무 작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들은 이렇게라도 모여 있으면 우리끼리는 행복할 거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진짜. 설마 이렇게라도 모여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그 수가 정말 물론 여론조사를 요새 너무 논란이 많아서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한 15 또는 13 정도에서 한 30까지로 왔다 보이는 갔다 게 해요. 네. 지금 윤석열이 하도 영향력을 많이 왜냐하면 체포가 어쨌든 지연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국민의힘이 거기 신나가지고 선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결집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은 뭐 윤석열 체포하지 말아야 된다가 한 30% 나와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최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낮을 때는 한 10까지도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대치로 결집한 게 한 30% 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한 안타깝지만 10명 중 3명은 저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저게 최저로 내려갔을 때 한 10인 거 보면 그 10명 중에 3명 그리고 3명 중에 한 2명은 사실은 사회적인 시선이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닌 척은 양심적으로 아닌 척은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어떻게 구제의 길이 없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1명인 것 같고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런 왔다 갔다 분위기가 하는 되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른바 샤이들인데 네. 예, 샤이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샤이는 절대로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거는 상존하는 수차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민주적 질서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이게 완전 극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일부 그 중에 일부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민주적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어떤 동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우리가 그 예전에 다뤘던 영화 브렉시트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 숨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맞아요. 투표에서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그림을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브렉시트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이념이 있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보다는 말 그대로 소외된 목소리.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를 주목해 줬기 때문에 그게 얹혀진 거지. 이쪽은 팸코다 그러면. 네. 얹혀진 거고 지금 나타나는 이제 한 30%가 반대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자체가 자기 목소리가 이제 막 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막 소외된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되게 반민주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죠. 의식 세계 자체가.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명확하게 숫자로 잘 안 보였거든. 네. 대충 선거 때나 대선 때나 뭐 이런 때 되면은 대충 결집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났을 뿐이지. 근데 지금이 두 번째로 겪는 탄핵 국면이잖아요. 박근혜 때는 혼비백산하고 흩어진 거야. 그렇죠. 왜냐면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거든. 네. 깡패짓 또 여러 번 하면 자신감 든다고. 우리 대우는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와. 그러면 일정 부분 일정 퍼센테이지 그냥 존재하게 내비둬야 되는 거군요. 내비둔다기보다는 그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설득하고 약간 완화해주고 타협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무섭게 만들거나 네. 예. 아니면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좌절하게 만들어야지. 좌절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둘 중에 네. 하나 해야 된다라는. 최소한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어쨌든 눈치라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도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공론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사회적 압력을 항상 우리가 키워놔야 된다.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 체포작전 들어갈 때 뒷문으로 도망가서 이제 전 국민 공개 수배가 된다. 그리고 막 상금이 5억까지 걸 수 있대요. 근데 가장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닐 사람들이 지금 그거 유튜버들이라고. 돈 때문에? 야 5억이잖아. 나도 좀 미친 듯이 잡으러. 그냥 미친 듯이 잡으러 다닐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진리잖아요. 저 여러 번도 얘기했지만 네. 나치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았고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분리할 때는 언제나 그런 헌정 질서를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자기를 지킨다고. 네. 그리고 남들 때려잡을 때는 절대로 민주적 질서를 옹호하지 않죠. 네. 지키지도 않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때 그거를 되게 뭐랄까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저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졌던 착각이었던 거지. 네. 네. 그렇지. 그런 걸 화끈함이라고 착각하고 어떤 불도저 같은 거를 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런 놈들에게 정권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약간 네. 보복 투표이기도 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네. 그런 점도. 네. 정작 당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복 투표를 하더라. 자 어쨌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 우리 교수님 진짜 사진 잘 뽑아오신다. 진짜 사진이. 우는 거 아니야 저 정도 되면? 아 정말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 야. 저게 표정을 많이 저 표정이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수처장. 근데 뭐 공수처장한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만도 많고 또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저번 주에도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소한 눈치 보는 사람이고 어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표정이 나온다는 건 일정 부분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 일정 부분. 그리고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 현안 질의에 나왔거든요. 오늘은 또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더 물러나면 내가 끝이라는 마음이 있나 봐. 마음을 굳힌 거야.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싸우는데 오늘은 또 표정이 결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최소 눈치는 보는 사람이다. 최상목보단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최상목보단 100배 낫죠. 네. 네. 그렇죠. 예. 최상목 그 말투조차도 말투 대대대대 그러면서 그 하는 그 말투. 예. 약간 애기 같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났어 그 양반은. 최상목 같은 스타일이 제가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 공부 잘하고 네. 출세하는 데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네. 일 시키면 일은 또 잘 해내고 이제 이런 쪽에 더 가깝고 근데 자기 신념이 뭐 확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의 어떤 그 신념의 체계라든가 어떤 의식의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되게 의식이 되게 높은 단계로 이렇게 발전한 게 어디선가 멈췄어. 이제.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되게 멈췄고 거기에 그냥 최적화된 형태로 그냥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주어진 건 그거보다 되게 좀 센 거잖아요. 막중한 역할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의식 체계로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주어진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창용이 편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사람. 그리고 기재부 관료들이나 이런 식의 자기를 제일 치켜 세워주고 자기를 제일 인정해주고 당신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요 사람들한테 지금 꽂혀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국민의힘은 무섭고 예. 윤석열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남아 있고 되돌아오면 어떡하지 뭐라는 생각은 있는 거니까 네. 민주당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민주당은 약간 신경 거슬리게 하는 느낌이군요. 네. 네. 국민의힘은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잘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하는 사람들이 조금 유치해 보였던 게 교수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디 가가지고 최상목 땡 막 두둔하는 바람 보면서 지금 이 사람한테 엄청 의존하고 있는 거다. 전날 사람에 따라서 밤새도록 통화했다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헌법재판관 임명한 그거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둘이 밤새도록 통화했대요. 네. 그게 얼마나 유치하냐면 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이복현 금감위원장이랑 그 금융위원장 이름이 뭐지? 김병환? 이 세 사람이 또 따로 입장까지 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최상목 잘하고 있다고. 그거를 F4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F4 보도가 또 그렇게 나와. 예. 난 무슨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 만드나 싶어. 최상목 지지한 F4, 실은 F3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들이 내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기재 라인에 의해서 결정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네. 교수님이 예견했어. 네. 그 사람들이 입장문까지 내줄 거라고 나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한 배 타기로 한 거네. 그러면. 한배 타기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또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로 해가지고 이게 딱 하고 이제 일치돼 단결돼 있으면 적어도 이 선까지 치진 못할 거야 민주당이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응? 아니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부역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역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안 날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기재부 개통 특유의 이제 그런 건데 자기네들이 정부 위의 정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되게 강하고. 정부 위의 정부. 네. 어.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기재부가 서열상으로는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 기재부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그 부총리 자체는 그런데, 근데 여기가 돈을 쥐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고 기획개발 같은 걸 다 하는 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 들어오든 내가 다 구워 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되게 강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 굉장히 약해요. 돈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예산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재부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겉으로는 기재부 때리는 척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기재부한테 살살거려가지고 자기 지역 예산 쪽지로 받아내는 것이 구조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예산국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재부 관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 국회의원들은 진짜 엑스밥이야. 네. 그냥 우리가 정색하면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춰주는 신용만 해주면 네. 그냥 약속대로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우리 말 듣는 애들. 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만요. 네. 그러니까 그 F3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경제만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는 정치적인 메시지잖아요. 최상목을 지지하겠다고 당연하지. 입장문을 내는 거. 네. 애초에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정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문을 이거 얼마나 저는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그게. 네. 굉장히 조잡스럽던데. WGP님이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올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결국 윤석열이 계엄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발단이 됐었던 예.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 삭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산 뭐 대단하게 삭감한 것도 아닌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회가 기재부가 가져온 거를 가지고 살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례래요. 그러니까 자기 쪽지 예산 안 따낸 거의 유일한 사례. 뒷거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잘하고 같은 있죠. 경우에는 네. 이게 단순히 190명 가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된 게 아니라 이거 나름대로 결연한 거야.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초반이라서 또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결국 작년 선거에서 이제 아직 1년이 안 지난 상태니까 이게 중반만 지나도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예산 따내려고 네. 뒤에서 거래했을 텐데 그 거래가 다 차단됐던 거야. 그럼 약간 위기감 같은 거 느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해 왔던 것들이 이제 막혀버리니까 더 발작을 한 거지.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적폐들과 앞으로 더 싸워야 되는지 정말 한도 끝도 없네요. 근데 그나마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민주당이 정말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 네. 안 밀리고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 자 저기 미마이 마이크님께서 10만 원. 미카. 네. 마이크. 미카. 네. 아니 MIK 이렇게 관련이 많았던 분조차도 이래요? 누구시죠 이분? 자 해시티비 한 번에 돈 내기 했던 분 아니야. 그분은 미야산미 아닙니까? 미야산미야. 네, 다른 분입니다. 네. 미야산미아님이랑 미마이 미카님 요거 우리 네. 저거 인형. 인형이에요, 진짜. 지금. 예,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변명하는 것 같네요. 네. 자 해시티비 F4 쭈니 교수님, 검님, 봉우님, 당근 PD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창피하네요. 자 그래도 아니 창피한 소리를 했으면 창피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창피한 소리를 그만할게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엮어보려다가 이것도 실패했어요. 진짜로 방송 진행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오동훈 처장으로 돌아와서 네. 오동훈 처장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락 되긴 했지만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도대체 왜 경찰한테 넘기려는 그 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오동훈 저 양반이 그냥 일부러 시간 끈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버리니까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막 그 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뭐 과거의 발언 같은 거 막 발굴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공수처 그 저기 뭐라 그래 그 사람 임명할 때 청문회 할 때 임명 청문회 할 때 물어봤는데 아니 왜 판사 그만두셨냐고 물어보니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해야 되는 압박감이 괴로워서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장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박영진 의원이 그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공수처가 그런 거 하는데 아닙니까? 그 공수처가 딱 그런 거 하는 데인데 왜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되게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 막 싱글벙글 웃어.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윤석열이 시키고 자기도 그렇지. 이제 별일 없을 거라 생각. 큰 공직 하나 차관급 정도 되는 공직 하나 하고 이제 끝내면 좋으니까.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자리 차관급 하다가 끝날 거라 생각했겠지. 자기 예. 인생 이런 빅 이벤트 있을 줄 몰랐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야 되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실 저는요. 예. 지금의 공수처의 기본 구조나 인력의 어떤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말고는 없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리고 괜히 뭐 중간에 나서가 딜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파견돼 있는 검사는 그냥 경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냥 필요한 사람 다 체포하십시오. 책임은 내가 집니다. 예, 라고 뭐 책임질 것도 없어. 하기사 뭐 영장 다 원래 나왔는데 그 체포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건데 뭐 나머지 현행범 체포인데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짓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수처가 기소해가지고 기소 유지 못해. 이게 사안의 성격상. 그렇죠. 예, 결국에는 검찰에게 넘어가든거나 특검한테 결국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브릿지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의 존재감은 그냥 유지하는 거니까. 이 사람 머리카락에도 브릿지가 있더만. 야. 자. 자, 오늘 방송 절반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이거 예.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 이거. 솔직히 재밌었잖아. 다 빵빵 터졌잖아 지금. 빵이 아니고 웃고 계시네 진짜로. 재밌다잖아. 나 그 브릿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설마 예.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예. 다른 단어라는 건 알아요. 예. 하지만 무슨 단어인지는 몰라. 근데 단어 자체는 똑같은 단어 아닌가? 네,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시킨 거야. 브릿지 다리. 그럼 뭐 이게 뭐야? 다리 다리야? 넣는 거야? 더듬이 두 개처럼 이렇게 다리 두 개가 있는 거야? 다리를 놓은 거지. 제가 넘겨드린 겁니다. 그래 고맙다. 다운님의 위기를 고맙다. 나의 위기로 예. 넘어왔어 지금. 예. 그럼 원래 아는 건 뭐예요? 넘긴 거 말고. 뭐였지? 공수처가 브릿지 역할은 다리 역할이 맞아. 예. 예, 그냥 중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있는 브릿지는 이렇게 되면 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난 점점 그것도 다리인 줄 알아. 점점 얘기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카락에는 그럼 왜 브릿지가? 근데 있는 거야? 봉우리가 시간 끄는 동안 내가 찾아봤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브릿지는 뭐야? 그럼? 탈색을 뜻하는 블리치라는 영단어가 변한 거래요. 그러면은 브릿지는 우리 잘못 부르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원래 일본어 중역이 아니라 그냥 영어권에서는 보통 이런 걸 하이라이트, 헤어스트릭이라고 부른대요. 원래는 그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구나. 탈색제를 써가지고 저렇게 그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틀린 단어는 아니긴 한데. 네. 예. 블리치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보통은 다 이렇게 그 우리 표백제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계통을 다 그렇게 불러요. 네. 아니 이게 왜냐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동양인 여성들의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이 블리치 헤어스타일. 네. 그래서 참 나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서 정작 뜻은 몰랐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원래 주제로 돌아가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들어갈게요. 아니 이거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문제입니다. 왜 머리를 그러고 다닙니까? 왜 또 그걸 그렇게까지? 네? 자기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뭐 동양인 여성이에요? 왜 머리를 브릿지를 하고 말이야? 이제 여기서 PD님 되게 좋아하신다 이런 농담. 왜 저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오동훈 처장이 그럼 1월 6일에 경찰한테 갑자기 넘기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영장 재청구도 포기한 상태였다. 거의 그렇지. 그 정도까지 포기한 상태였다. 네. 근데 경찰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그렇죠. 그럼 경찰이 거의 멱살잡이를 했군요 지금. 네. 그럼 이제 이 양반은 원래 자기 임무인 자기는 뒤에 물러나서 그럼 경찰이 알아서 하시오. 이번에 그렇게 입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네.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못 하겠어요. 이거였어요. 봐요. 그냥 못 하겠어요. 예. 아 그럼 1차 집행 되게 때는 준비도 안 된 채 넘겼잖아. 왜 1차 집행 때는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도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지 그냥.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이틀뿐이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막 하루 고민했는데 그때 겨우 변명거리 찾은 게 눈이 와요. 이거였었잖아. 나 진짜 그 말 듣고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 키세스탄 친구들이 가가지고 거기 그 은박 담요 덮고 막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그런 말이 입을 통과합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뿐이 안 남으니까 이제 패닉이 온 거야. 그러니까 경찰 그냥 니네들이 할래? 라고 그냥 공문도 없이 보낸 거라고. 그런데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거지. 영세 양쪽은 예를 들면 윤석열 측에서도 그렇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경찰은 이거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솔직히 정말 쪽팔린 거거든. 왜냐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많은 네. 부분에서 수사 지휘권하고 물론 이제 지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됐지만 네. 결국은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그래도 수사 지휘의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이죠 원래. 이런 거를 검사에게 남겨놓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적 검토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전문 기관이지만 법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 기관인 검찰 내지 검사들이 결국엔 영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 판사들 사법부를 대해야 되는 거니까 네. 법적 판단을 잘해서 해라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검찰 측이 경찰 측이 이거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쪽팔려. 아 네. 게다가 오동훈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하구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포기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진 거지. 창피해야지. 네. 창피해야지. 아니 그 상식적으로 봐도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받아놓은 영장을 경찰한테 니네가 일임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저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참 이상한 소리를 했네 그랬는데 방송에 나온 모든 변호사들이 살다 이런 건 처음 봤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 아, 정말 그럼 진짜 쫄보였구나 그냥. 네. 네.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에 일말의 어떤 그래도 이제 이게 심경의 변화에 들어간 게 패닉도 있었지만 네.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지휘 좀 하고 대충 그렇게 많이 안 싸우고 이제 포기하고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했는데 경찰이 자기네들의 권한만 제대로 쓰게 해주면 경찰이 굉장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굉장히 충만하니까 네. 그래 원래 내가 했어야 될 일이 이렇게 뭔가 맨 앞에 나서가지고 뭐 지도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영장 따주고 네. 그다음에 가가지고 체포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냥 들러리 역할 맞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결국 이것까지는 해야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렇죠. 그 체포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들고 있기만 하면 돼요. 네. 사실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체포영장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과격하게 보면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된 거군요. 주제 파악 됐으면 빨리 할 일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언제 하느냐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아니 그 애초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요. 자기들끼리 팔짱 낀 게 아니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발작 낀 거래? 아니, 스크럼 짰다길래 난 이렇게 낀 줄 알았거든. 이건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이렇게 끼고 뒤로 돌아서 있었대요. 근데 뒤로 돌아서 이제 총을 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겁 많은 양반이 보기에 이거 밀고 들어갔다가 누구 하나 총기를 사용해서 유혈 사태 나면 내가 책임지기 싫은데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후퇴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바보냐? 야 총을 쓸 거면 왜 뒤돌아서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근데? 네 어제 거기 갔다가 저기 유상윤 총경 뭐 이런 분들 게스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일부 영상에서도 방송사 영상에서도 그 뒤돌아 있는 인원들이 찍히긴 찍혔어요. 네, 근데 체증 안 당하려고 많은 말들이 있죠. 그 아마 수방사 군인들 계급장도 떼고 군인들인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옷도 통일시키고 흑복 흑복으로. 입고. 아마 그 인원들을 그렇게 뒤돌아 세워놨을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화기를 차고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오동훈 처장 편을 드는 것 같은데 공수처 검사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경찰을 너무 조금만 데리고 간 게 일단 패착이긴 한데 들어갔을 때 그 화기와 장갑차를 봤을 때는 좀 어쩔 수 없구나. 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는 잘못하면 유혈 사태 날 수 있겠다라는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싸움이라서 어차피 화기가 보여도 이게 수사에 이게 뭔가 이렇게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은 거기 절대 쫄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경험 있으면 안 쫄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경찰이 맞아. 그렇죠. 주도적 역할을 맡았어야 되는데. 네, 뭐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쇠파이프라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때려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는 집단이다 보니. 안 해본 집단이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준비를 그러니까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준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형사기동대 간다고. 물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지금 뭐 네. 계속 속보 뜨고 있는데 이번에 뭐 경찰 특공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특히 마약 수사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수사대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랬더니 보약이라고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 경찰의 이 마수대가 숨어서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체포하는데 특화된 진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그 사람들이 마수대 검거 대상들이 보통은 그렇지 문걸어 잠그고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저항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특화된 사람들이라 이번에 경찰이 마수대 투입을 거의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보약 중독자들이 보통 테이저건 쏴도 모르고 달려오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있다고. 아 그러면 아주 필요한 인력이네. 그래서 특공대까지 안 가도 된다. 마수되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번에는 지금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거 언제 할 것 같은 이거 약간 뭐 무의미한 질문이긴 한데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체포영장 집행을?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래도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게 지금 경찰이 정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전 작업을. 예를 들어서 오늘 1차 집행 때 우리 방해한 경호처 26명 우리가 체증 다 해놨어. 걔네 신원 내놔라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아마 안 해주겠지. 네. 근데 이거 약간 경고죠. 그렇죠. 또 하면 너네 진짜 이거 다 수사해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이미 경호처장 3번이나 추석 요구 해놓은 상태고. 이제 체포영장 나와. 네, 이제 거의 뭐 체포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서 예측이 이렇게 나뉘는 게 경찰이 완벽하게 경호처장 체포영장까지 내일 받은 다음에 주말에 한다는 예상이 하나가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다. 지금 체포영장 없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지. 경고와 압박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다수는 이제 체포영장 2장 들고 가려고 간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대세긴 하죠. 저는 아주 가까운 시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 그럼 주말까지는 간다고 보는 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체포영장의 기한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라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 기한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야. 되게 길게 잡아놨구나. 예, 길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더 법원에서 아마 이제 상당히 길게 잡아줬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얘기는 심리전이 저쪽이 불리하게 만들게 최대한 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하루 지나고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네. 이것도 좀 있으면 금방 끝나나? 라는 식으로 해서 저들이 이제 금방 결속하게 될 가능성이 한 번 더 결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근데 이 공성전의 특징이 네. 약간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지?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버티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잠을 못 잘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이제 더 가까워지거든. 피를 마르게 하는 거군요.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긴장이 끊어질 때를 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제 지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3, 4일 정도의 텀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한 그 심리적인 그 피로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며칠 내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뭐 어차피 한 달 이상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번에 들어가서는 정말 맨손으로 나올 거면 진짜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건 좋아요. 지금 뭐 마수대도 모집하고 뭐 수도권 전체에서 지금 전문 인력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빠른 체포가 사실 절실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지금 채널 A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보니까 채널 A가 이번에 체포영장 기한을 3주로 잡아서 1월 26일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까지로 잡아놨다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길게 잡은 건 맞네요. 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언제까지다라고 말해준 건 아니에요. 설 연휴 전까지로 일단은 경찰 특수단 발로 보도를 했는데 이런 거 굳이 이렇게 보도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거는 뭐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예상한 범위도 이제 그런 정도의 범위긴 한데 그러면 저쪽한테 이제 오히려 이제 쓸데없는 이제 예측 가능성을 준다라는 면에서 좀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일종의 이적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텀 안에서 보면 저쪽이 마냥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JTBC 발 속보들 몇 개 보니까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때 그 딴지에서 특보할 때 그 나왔잖아요. 그 수행영장 반납하자마자 관저 문 열리고 막 나갔잖아 사람들이. 그때 나가서 생필품 사왔대요. 칫솔, 치약, 속옷 이런 거 사왔다는. 버텨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현타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속보로 나오던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나올 사람들은 좀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좀 투항을 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을까. 근데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인 게 그 경호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계속 공무원이더만. 늘공.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모셨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잘못하면은
연금 날라가요. 집행방해로 다 날라간다는 거야. 어. 지금 박종준 이런 사람 때문에. 전과자 되게 생겼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예. 조금만 더 준비해서 조금만 강하게 제압을 했으면 대충 밀린 척하다가 내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네. 그게 제일 짜증. 만약에 없었다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결국 하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도 이제 이른테면 자기네들 식으로 치면 면이 사는 거고 거기다가 심각한 범죄 상태까지 안 놓여지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공수처가 너무 의외로 또 준비가 안 됐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우연이 겹쳐서 공수처의 준비 부족까지 우연으로 겹치면서 실제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버렸어. 네. 1차 집행 때. 맞아. 그렇지. 지금 경찰은 그거 수사하겠다고 난리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일선 직원들은 상당히 경호처 직원들 압박에 빠져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상당히. 예. 예. 그리고 이게 안규백 의원이 이제 흘린 거였었던 거야. 제보를 안규백 경호처 내부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도피를 했다더라. 예, 예. 저는 요런 제보를 까는 거는 굉장히 유효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영상에도 막 나타나고. 이 제보 까자마자 바로 이 영상이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예.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상태에서 게다가 그게 경호처 발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동요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일종의 역정보적인 어떤 정보전인데 네. 그럼 도대체 누구지? 또 네. 색출하고 있겠죠. 네, 색출하고 네. 이제 우리 안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예, 영화에서 보통 몰이라고 표현하는 이 두더지가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게 애쉬라고도 만드는 하고. 거. 네. 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안에서의 분열상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균열이 없지 않고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는 겉으로 무슨 행동을 하건 간에 버티기는 어렵다. 근데 진짜 내부자 색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핸드폰 다 뺏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핸드폰 다 뺏고 막 이러면 보통은 이제 그 이른바 기존 전 정부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의심하겠죠. 자기들끼리도 이제 열성 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족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그런 데서 받고 거기 있지 말고 다 나와버리지 그냥. 그럼 진짜 재밌어질 것 같아. 웃긴 게 그렇게 하면은 마치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건 분열을 가속화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데 자기네들끼리 색출하면은 나머지 직원들은 더 화나지. 원래 공성전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내부자 색출이거든. 예. 제가 볼 때 경호처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상한 자존심. 예, 우리는 VIP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거에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냥 무조건 넘겨주는 거는 좀 쪽팔리다. 옛날에 왜 해병대하고 무슨 저기 네. 다른 특수부대 맨날 싸우면 그런 식의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80년대만 해도 그 길거리에서 해병대랑 공수부대랑 싸우고 막 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장도 문제지만 경호차장이 제일 악질을 하면서 그 네.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러더만요. 네. 경호 본부장하고 차장. 그 세 사람 그 주요 인물들이 장악한 범위 안에서까지는 꽤 강하게 통일이 됐을 거예요. 이념적으로는. 근데 그게 나머지를 500명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이, 그럼요. 다 직업인들이고. 예. 지금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VIP가 아닌데 물론 그분들도 안에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뭐 들려 나오는 첩보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밀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들 하던데 그냥 인명 피해 없이 얌전하게 밀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이 범죄자만 잡아갖고 나오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종준 경호처장이 갑자기 변호인을 선임했대요. 네. 그래서 내일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또 좀 대우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바로 내일 체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말에 체포하시면 나 또 주말에 방송하러 가야 돼. 너무 싫어. 주말에 좀 쉬고 싶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계엄 선포로부터 계엄 해제에 이르는 그리고 탄핵 가결에 이르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의 기간은 네. 기성 언론의 이제 저널리즘적 기능이 확실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아, 그렇죠. 예, 신생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확실히 이제는 지배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2주 동안의 기간은 네. 미친놈 앞에는 구 저널리즘, 신 저널리즘 답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유튜브에서의 특보 체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냥 불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열어놓는 거야. 맞아요. 그 기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함을 달래주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해야 될 중요한 미디어적인 기능인데 제가 우리는 전시 취재 안 하잖아요. 네. 예. 그거 해가지고 굳이 뭐 해석 약간 더 해주고 나 어차피 올라오는 속보 그냥 같이 읽어주고 얘기하고 이러는 기능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네. 이 사태가 워낙 이제
그지 같은 사태니까 어디서 나오는 정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네,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하는 짓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 네, 기성 저널리즘도 신규 저널리즘도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소스나 정확한 출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릴레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 속보들이 정말 무차별로 쏟아지잖아요. 네. 언론사마다 타이틀만 다르고 비슷한 속보들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를 해줄 누군가는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오는 속보들 다 잡아서 내 귀에 딱 쏙쏙 넣어주고 의미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보 체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순기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게 계속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틀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런데 뭐 이제 저널리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매불쇼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요새 언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조선일보 같은 데는 거의 지금 내란 가담 세력이 됐거든요. 조선일보 미쳤어요 지금. 보도하는 네. 거 보면 거의 윤석열이에요, 거의. 거의 윤석열인데. 윤석열 입장 대변해주고 그게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 언론이 내란 초기에는 안 그러다가 거의 그쪽에 붙어 있거든. 네. 막 정쟁으로 이 내란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자꾸 여야 대결, 여야 공방으로 보도하고 이런 식의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서 왜 그러느냐가 이제 매불쇼의 그 주된 대화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그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이제는 정파가 아니라 그냥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이다. 정세 추수형 언론으로 간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 안 쓰려다 보니까 아무튼 기성 언론. 네, 기성 언론, 기성 언론이 이제 미래가 없는 게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도 없어. 네. 그렇지. 그 정세 중요하지. 추구형으로 변해서 솔직히 말해서 KBS 같은 데도 특보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죠. 네. 일단 느리고.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특히나 공영방송 같은 기성 언론은 분명히 갖고 있는 공적 역할이 있거든요. 이걸 없애면 안 되거든. 안 되지. 네.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막 정세 추구형으로 돼가지고 이건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는 공적 역할이 있는데 이제는 정세 추구형이 된다다가 그걸 아무도 안 봐. 그럼 사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들이 맡고 있는 사실 대체하기도 어려운 공적 역할 있잖아요. 출입처에서 바로바로 나온 소식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원래 24시간 뉴스도 잘 안 보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번에 지난 한 달간은 그래도 초기만 해도 예. MBC랑 JTBC랑 YTN 정도는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온 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요즘은 하나도 안 봐요. 하나도 안 보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이상 됐고 거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만 이제 체크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위로 기능도 없는 거야. 심지어. 어. 그나마 유튜브는 위로라도 하고 있거든. 감정적 기능을 하고 있죠. 유 작가님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안정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 뉴스 신경 공장이라도 쓰지. 틀어져 있으면 네. 그래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 네, 그래도 뭐라도 가능할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고 뭐 이런 정도의 기능은 그나마 하잖아요. 근데 네. 기성언론 무슨 기능을 하냐고. 새로운 정보를 주지도 못해. 정확한 의견을 형성하지도 못해. 오히려 내란 가담 주장이 나와 막. 네. 네. 게다가 틀어놓으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개 다 쳐받고 있던 놈들이 고개 쳐들고 맞아요.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너무나 짜증이 나죠.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극우 애들이 그거 볼 것 같아요? 안 보죠. 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유튜브만 보지 걔네들은. 네. 그냥 겉보기에는 조회수가 높게 나오죠. 그냥 어디라도 틀어놓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지금 JTBC가 그나마라도 지난 국면에서 잘 했는데 네, 네. 굳이 JTBC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잖아. 맞아요. 네. YTN 연합뉴스 말할 것도 없고 네. 24시간 뉴스 채널이라고 하는 데가. 오히려 윤석열 모습을 포착한 게 오마이TV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연합뉴스 YTV 보는 사람들은요 시사 평론가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들끼리 재적 논리가 저렇구나. 그럼 이쪽 논리 이래야겠네.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배워주는 서로 배워주는. 이런 상태야. 네. 솔직히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의견 대립이잖아요. 네. 이 공수처 얘기 나오면 저쪽 국힘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건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민주당이 만든 기관인데 니네들이 왜 추천해가지고 거기다 공수처장을 박아놨어 그럼. 웃기잖아요. 아니, 세상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작자들이 국가기관
법률로 세워진 기관을 특정 당이 만들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 됩니까 그게? 야 내란 일으킨 대통령은 니네 당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은 반대했지만 국가기관 만들 때는 결국 여당도 같이 들어와서 논의해서 만들었잖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합의해놓은 거 아니 그 저기 뭐 헌법재판장 그 임명하는 것도 그래. 합의 해소도 한 거잖아요. 재판관. 네, 헌법재판관 합의 해소한 거잖아. 근데 나중에 또 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마치 절반의 의견인 그러니까 그냥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빠르지도 않고 기능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로도 안 되는. 그거는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차피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짜증만 날 뿐이지. 그리고 그런 내 편에서 뭔가 그런 논리라도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거 안 봐. 안 보죠. 이미 훨씬 더 강력한 꼴통의 의견들을 내는 훌륭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고성국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 나체로 있으면 안 잡아간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신박하게 들리지? 대통령 옷 다 벗고 있어라 못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만.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아 그리고 오늘은 저 뭐지 그 저기 뭐야 정광훈이랑 그 신남성연대인가 거기 대표 나와가지고 막 국힘의원들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야 누구 XX 빨리 안 나와? 니들 빨리 나와서 막 머리 빡빡 밀어 말니까 진짜로 막 나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 신난 거지. 그놈들이 팬덤 정치의 폐해니 뭐니 강경 지지층의 어떤 문제 이런 거 맨날 얘기하던 놈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쌍양아치들이 머리 깎으라니까 머리 깎잖아. 나와서 가만히 앉아 막 굳은 결심을 한 얼굴을 하고 머리를 막박 밀고 있어. 국민의힘은 지금 지 발등 찍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치를 못 해요. 그러면서 김예지 의원한테 탈당하라고. 놈들이야 진짜. 그래놓고 뭐라고 하니까 권성동 장난 같아 보여? 뭐 이러고 있고 막.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김민전. 아까 어떤 분이 김민잠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김민전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잠을 많이 자가지고 이제 김민전. 김민전의 개소리는 어차피 쓸모도 없으니까 뭐 중국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저 백골단 케이스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가져왔어. 뭐야 도대체. 참고로 저건 나중에 자기가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미 해놓고 뭘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나와.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꼴이고요. 이게 자기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신나게 자신의 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발등 찍는 거라니까. 저렇게 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저 또라이들이 뒤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원의 몫이냐고. 정말. 국회로 끌고 들어왔어. 저 이상한 사람들을.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집단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랜만에 만들어진 청년단을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굳이 전통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승만은 국부로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승만은 국부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이고 그렇죠. 최소한의 명분은 있죠.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적도 있는 대통령이었었잖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적어도 그거라도 걸고 있으면 그래 오케이 그래 니들이 워낙 자원이 없으니 그런다고 쳐. 근데 전통을 서북 청년단에서 찾아? 백골단이랑? 백골단이랑? 백골단은 또 이승만 때가 아니잖아. 아니지. 전두환 때잖아.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백골단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저 모자 있잖아. 저 백골단 쓰던 모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건 공사장에서 쓰는 하이바고요. 하얀색 하이바고 저거 가지고 쇠파이프 막지도 못해요. 맞으면 바로 작살납니다. 저거는. 백골단이라고 불렸을 때 그 백골단의 헬멧은 진짜로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야. 이게 쳐도 안 부서지는. 그리고 옆에 방독면 끼고 있었잖아요. 최루탄 이런 거 이제 피해가지고 사람들 잡으려고. 그러니까 걔네 복장은 실용적이기는 했어. 그러니까 심지어 저 인간들은 지금 백골단이 뭔지도 자세히는 몰라. 모르는데 그냥 그게 무슨 마치 나라를 지키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지켜줬던 이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러고 나온 거라고. 저기 서 있는 사람들 봐요. 저 복장이나 저 어정쩡한 포즈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저기서 얼굴도 안 가리고 있는 데는 뭐야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려 그래. 아니 김민전이 한때 그래도 운동권도 했던 사람이고.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이었어요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 지금도 경희대 교수입니다. 정치학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난 척 얼마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약간은 스스로가 진보라고 해서 원래 민주당 쪽에 있다가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바른정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거기서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국힘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정말 형격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현주를 거꾸로 돌리면 본인은 되게 싫어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물론 비교 대상은 좀 그렇지만 사실 이현주 의원도 예전에 극우꼴통 노릇 하던 적 있었잖아. 아니, 그럼요. 정말 제정신 아니었어요. 저 노동자들 그 밥하는 저 급식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막 비하 발언하고 있었어요. 진짜 세게 했지.
이현주 씨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한 정치인이 자신이 권력을 갖고 싶은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지 머리가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재정직만 돌아오면 멀쩡해져. 근데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저게 이른바 뇌가 썩어서 그럴까? 아니라니까. 얄팍한 권력 하나 지키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김민정은 그렇다 쳐요. 저는 저 뒤에 서 있는 애들의 정신 상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쟤네들이 오늘 성명문을 냈거든요. 네. 제가 테드 PD한테 보내줬어요. 형 한번 띄워줘 봐봐요. 성명문을 냈는데 자기네들이 폭력단체 프레이밍을 거부하겠대. 야, 근데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짓냐? 정신 나간 거야? 아니 그 하얀색 꽃갈에다가 눈구멍 뚫어가지고 쓰고 이름이 KKK 다니면 누가 봐도 인종차별주의자 집단이지. 그렇지. 근데 백골단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자기네들은 폭력단체가 아니래.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미치겠다. 이 사람들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또 제일 웃긴 게 그 민주노총이 체포하러 오니까 그걸 막겠대요. 난 진짜 야, 이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0명 중에 1명 그 안에 들어가는 거의 골수 꼴통들이에요. 네. 나는 이 중에 돈 벌러 온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당을 좀 세게 쳐주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네. 네. 그 일부는 약간 이제 신나가지고 하는 놈에 네. 약간 들러리로 나온 놈에 돈 벌려고 나온 놈에 섞여 있다고. 네. 완전 오합지졸이지. 여기 단장이 40대래요. 기본적으로 백골단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백골단을 가져왔다라는 것 자체가 망조가 들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국회로 끌고 들어왔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비례가. 끝났어. 제가 볼 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힘은 정당이 끝났어 이 정도 진짜. 되면. 네, 진짜 끝났어요. 이거를 나중에 어쨌든 내란이 수습이 될 텐데 시간 문제지. 그 다음에 당연히 국민의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물어야지. 민주당은 사실 거기에도 명분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야당들은. 이거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네. 진짜.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고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보도가 돼 이거 나중에 뭐라고 변명할지 난 너무 궁금해요. 네. 책임을 물을 때. 오히려 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 여기저기 똥을 너무 많이 싸질러 놓으면 이게 다 수습을 못할 거다 민주당이.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약속된 시간인 모양이에요. 네. 또 플래시모브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한 그 3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멧돼지 몰러 나간다로 통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조금씩 멘트가 다르죠. 그 와중에 김은실님은 그 약속된 멘트에다가 거업님을 붙였어요. 그랬어요. 뭐 거업 몰러 나간다고? 내가 멧돼지란 얘기야. 검님 화이팅 해주셨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새 그 사실- 교수님 나가셨던 다른 방송에도 이런 식으로 플래시모브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저 노무현 재단인지 토요토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사실 나는 제가 이제 그런 그 어떤 뒷북 멘트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런 놈한테 개 같다고 하다니 개한테 미안하네 뭐 이런 멘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멧돼지란 짐승한테 너무 미안해져요. 아니 멧돼지는 약간 우직함과 어떤 그래도 나름 멧돼지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멧돼지 달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겁나 빨라 진짜. 근데 야 저런 놈한테 멧돼지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양아치 생양아치 진짜 살면서 이런 양아치를 본 적이 없어 내가. 나중에 그 PD님 백골단 이미지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주세요. 백골단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없죠. 네. 저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아까 나는 백골단이랑 싸워봤어. 김민전 엎드려. 김민정 와서 엎드려. 김민전 엎드려. 나는 백골단하면 이가 갈려. 네. 진짜 무서웠죠. 그 시위 현장에서 백골단은 진짜로 사복체포조라고 이제 부르는 게 원래 그 사람들 정식 경찰 명칭인데. 아니죠. 깡패죠 그냥. 아니 경찰은 맞아요. 경찰은 맞아요. 네, 경찰은 맞는데 저기 보세요. 저게 백골단의 하얀색 모자냐고. 실제로 은색이어가지고요. 네. 네, 낮에 만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네. 그냥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한 애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 그러면 얘네들은 딱 뭐 하냐면 딱 찍어가지고 찍어서. 체포하에 가는 거예요. 네. 예. 핵심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화염병 처벌법이나 뭐 이런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에 집시법인데 이런 거 가지고 할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 본대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 백골단의 목적은 네. 잡아가면 무조건 구속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잡아갈 때 무지막지하게 패잖아요. 엄청 패죠. 예. 일단 무조건 패고 가거든. 왜냐하면 기세를 제압해가지고 이렇게 무력을 해제시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위수단들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투조들은 네. 이를테면 화염병을 들고 있던가 돌을 강목. 들고 있던가 뭐 강목을 가지고 있던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던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훈련된 애들.
예. 정경들은 의무병들이니까 상당수가 네. 무서워한다고. 그렇지. 예. 그래서 정경들은 뭉쳐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딱 막고 있고 백골단은 개별적으로 움직여. 삑 소리가 나면 빠르락 뛰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본대 깨는 순간이거든. 그럼 전투조를 해산시켜야지 네. 본대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전투조가 앞에 본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전투조를 다 붙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전투 주셨어요? 예. 그 몇 대 맞으셨겠네. 교수님이 당연히 전투주 하지. 전 안 맞았습니다. 아 혹시 달리기가 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셨다는. 뭐. 네. 진짜 무서웠겠다. 그럼 쟤네들이랑 거의 싸웠죠. 네. 아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싸울 수 있죠.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무식하게 패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막 그렇죠. 머리 채 잡아가지고 발로 밟고 막 군합발로. 제가 기록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발로 밟아요 막 사람을.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민전이 오늘 데리고 나온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백골단을 모르는 게 모자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려 다. 복장도 다 틀렸네. 다 틀려.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네. 그리고 이 백골단이 왜 없어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사람이 죽었나요? 네. 그렇지. 강경대 열사가 네. 백골단한테 죽은 거예요. 1991년에 그 사태가 일어난 게 강경대 열사가 그 백골단이 내려친 거에 절명을 한 거거든. 아. 그리고 그게 강경대 열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백골단 때문에 그러니까 백골단한테 말 그대로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강경대 열사고 백골단 때문에 도망가다가 사망한 열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막 밀려가지고 너무 밀리다 보니까 건물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기정 열사 같은 경우 압사당하고. 아 강기정 열사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백골단은 진짜로 비인간적인 집단이에요. 전경들은 그나마라도 인간적인 집단이거든. 전경들은 인간적인데 무서워해. 예. 근데 백골단은 그러지 않아. 저거 한 명씩 잡아갈 때마다 수당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적인 그 확신범 집단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마치 광주 때 그 특전사나 이런 사람 공수부대 같은 데다가 네. 전라도 분들에 대한 적개심을 심었듯이 예. 학생운동하는 친구들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놨다고. 예.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경대 열사 같은 사건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노태우 정부인 이 공안 정국이었던 상황에도 백골단의 위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체포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식 활동을 당연히 안 하게 된 그런 일이 된 거죠. 예. 저것도 굉장히 비공식적인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지금 저 망령을 깨워다가 지금 국회에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살리겠다? 누가 하나 때려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 이거를 국회 내로 불러들여가지고 뒤에 세워놓고 한다고? 그것도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인간이? 아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미친 거지 그냥 미친 거지. 이렇게 되면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는 약간 뜨끔했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건 소리를. 약간 뜨끔해가지고 이제 좀 당 내에서는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하면서 이제 김민전도 아마 나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게 몰랐습니다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해결될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저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뭐 백골단의 이름만 빌려왔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면 일단 그 이름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요. 니네가 뭘 하든 그 이름 아래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미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바로 계속해서 발등 찍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옛날에야 군부 독재 시기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포갑 통치 체제로 이제 통치를 이어간 거잖아요. 예. 그 포갑 통치 체제도 지속적으로 무너지잖아. 예. 예, 총 맞아서 죽건 아니면은 이제 시민 항쟁이 일어나건 결과적으로 선거로 바뀌건 간에 지속적으로 무너져온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네. 결국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 시대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거는 이제 지적 능력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도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얘네들은 일단 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강력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골단 같은 애들이 나와서 깝쳐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아니잖아. 네. 그거 두 개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정말 끔찍합니다. 김민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요게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 마지막으로 명태균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명태균은 뭐 하고 있지? 미스터 명, 뭐 하고 있나? 근데 이게 우리가 내란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 난리 났습니다. 이것만으로 제가 볼 땐 탄핵돼요. 이거. 탄핵 되지. 탄핵되고요. 네. 네.
대선 이거는 무효까지 갈 수 있어. 지금 이거. 아무리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막아가지고 저기 김건희 특검 맞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 맞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맞고 이러지만 이미 지금 검찰이 수사해놓은 결과만 보더라도요. 네. 얘네들은 무사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 또 뉴스타파에 알려서 보도까지 돼버렸죠 이제. 네. 야 이거는 적극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물론 대선이 끝난 다음도 그렇고 대선 직후에 혹은 경선 직전에도 대놓고 직접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이따만큼 나왔습니다. 네. 이 명태균이 컴맹이래요. 진짜 심각한 컴맹이래.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를 쓰는데 휴지통으로 파일들을 이동시켜 놓고 다 삭제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지통 비우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심지어. 안 하고. 네. 그래서 휴지통에 이따만큼 쌓여 있었대. 그래서 복원 한번 누르니까 그게 다 살아났다는 거야. 야. 이게 강혜경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PC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쓰던 거고 예. 검찰이 그 별기대를 안 하고 그걸 푼 거예요. 그거를 네. 포렌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수천 개의 파일이 나왔고 네. 그 중에서 무려 280개가 네.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인데 직접 한 거. 그 상당수가 윤석열이 여론조사 받아본 적 없다고 했는데 네. 비공표 조사와 공표 조사를 모두 명태균이 보내줬고 네. 그거를 김건희, 윤석열이 다 답장까지 했다. 네. 심지어 김건희가 답장한 것 중에는 충성이라는 멘트도 있고. 아, 예 충성이라는 말도 있었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화한 것 중에 지금 이게 캡처돼서 사진으로 보고 계신 저게 명태균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입수를 해서 네. 비공표 조사를 하고 네. 비공표 조사 지만 봐야 되는데 딴 사람 준 게 윤석열이었던 거죠. 네. 저희 윤석열한테 준 거고 저희 윤석열이 저걸 답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원 명부로 무단으로 조사를 했다는 걸 윤석열이 알아요. 그 그렇죠.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나 말고 네. 이재명 찍겠다는 놈들 이거 나중에 나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한 걸 보면 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뻔히 알고 그렇죠. 있다는 나중에 본경선에서 거죠. 투표에 임할 우리 당 책임 당원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예, 왜냐면은 그 명태균이 보내주면서 음. 이거 양자 대결인데도 10% 이재명 찍었는데 우리 당원들인데 이거는 민주당 이중 당원 같아요. 그렇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이 답장을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던 거고 예. 심지어 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줬죠. 네. 이 자체로 이미 3억, 시작은 예. 3억 5천만 원인가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예. 물증이 나온 겁니다. 물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대충 뭉칠 문제가 절대 아니라 가지고요. 네. 그리고 수사로 지금 확보해 놓은 자료 자체가 검찰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쥐고선 어찌해야 되나 네.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까진 거 아니에요? 예. 예. 뉴스타판 다 들고 있고요. 네. 전량을. 예. 심지어 명태균이 직접 쓰던 개인 PC도 있다고. 네. 예. 얼마나 나올까?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원래는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 이 그 계엄 사태까지 오게 된 게 결국은 명태균에서 시작된 그런 건 것 같잖아요. 같아요. 네. 예. 제가 전에도 이제는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결국 윤과 김을 빼놓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랬더니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 될 것 같으니까 계엄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뭐 옛날에 준비했다고 한다해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터트린 건 계기가 있는 거니까. 명태균이 맞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자료들이 아마 들어갔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집권부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준석 1타 지금 허은하고 싸우실 때가 아니에요. 예, 네. 1번 타자로 날아갑니다. 왜냐면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질 때 이준석이 당 대표예요. 그럼요. 심지어는 공천 개입이 벌어질 때도. 자 이게 윤상현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네. 같이 날아갑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당선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 윤상현 같은 건 뺀다고 하더라도요. 자 대통령 당선 무효형 되면은 돈 어떻게 되죠? 아 뱉어야 돼. 국힘이 뱉어야죠. 뱉어야 됩니다. 400억인가?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해가지고요. 네. 다음 정부에서 네. 정당 해산 청구 해야죠. 네. 네.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요. 아 차고 넘칩니다. 예. 이거는 역풍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차떼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나타났는데. 그게 명태균 혼자서 그냥 가지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이고 뭐고 지방선거고 뭐고 싹 다 가지고 놀았다는 거고 윤석열 김건희는 뻔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준석까지 한패거리였다는 거고 윤상현은 그 밑에서 똘마니 했다는 거고 홍준표는 왜 가만히 있게요? 자기도 했거든. 자기도 여론조사 받아봤거든요. 예, 지방선거 때. 오세훈도 들어가 있죠. 오세훈도 들어가 예, 있죠. 김진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정 씨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잡룡들 네. 잡용입니까? 잡룡. 이 잡룡들은 진짜 완전 잡스럽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정말 시대가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다시 뽑아준다고 윤상현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요. 네. 모르겠어요.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또 생길지는 몰라도요. 이미 정당 해산 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죠. 새로 정당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새로 정당 기존 정당하고 비슷하게도 못 만들거든. 네. 그럼 그 정당 만들어서 떨거지처럼 모여 있었는데 아마 그럼 정광훈당 될 거예요. 그렇죠. 아, 1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들이 그쪽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데? 예. 본인이 해먹으려고 그러겠지.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사익으로 움직이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이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환장하죠. 네. 예전에 김재원 거기 가가지고 했던 거 보세요. 아, 예. 야. 그 짓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김민전이 됐건 윤상현이 됐건 지금 신나가지고 거기 40몇 명 몰려가가지고 김기현이 뭐니 이런 인간들 다시 또 정치하고 싶으면 정광훈 앞에서 벌벌 기면서 예.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와. 그런 정치라도 하고 싶은 건가 봐. 그걸 정말 하고 싶다고?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오늘 윤상현도 거의 뭐 그때 당시에 김재원처럼 거의 머리 조아리고 네. 뭐 거의 그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 뭐 극우 집회 나가가지고 네. 절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사과하는데 절은 왜 해? 고개나 숙이면 되지. 난 이상해. 막 정광훈이 막 왜 국힘은 막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막 그러니까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아 진짜 정말 자존심도 없나 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까지 너무 확실하게 나오니까 정말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물론 네, 이제 전광훈 세력 외에는 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조차 별로 몇 명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건 저는 오히려 이해가 가요. 그 미친 짓이 이해가 가거든. 예. 그래서 일일이 메시지에 일일비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미친 놈들이 미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국민의힘의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웃긴 거야. 여러 번 결심할 기회 있었잖아. 그럼요. 예전부터도 제가 한동훈한테 늘 얘기했던 게 당신 여기서 해야지 그나마라도 대통령 뭔가 선거에 뭐라도 된다. 그 밑에 있는 한동훈 파라고 하는 것 그나마라도 여기서 해야 그 딜할 능력 가지고서 뭔가 네. 교섭단체라도 만든다. 그거 이미 지나갔잖아. 한참 전에 지나. 네. 끝났죠. 네. 네. 그리고선 탄핵 국면에서 또 한번 그 문제가 불거진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완전히 죽은 세력 된 거야 이제. 아, 이제 살아날 길이 없군요. 음. 그럼 뭐 한동훈이 돌아와도 소용이 없고. 네. 왜냐하면 정광훈 쪽으로 뭉친 사람들은 한동훈 증오하거든. 그럼 한동훈이 나머지 국힘에서 이제 무슨 뭐라고 불러야 돼? 국힘 찌끄레기들 모아봐야 그거 정말 새털 같은 세력일 거고. 네.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아, 딱 하나 남은 게 네. 그 200석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뿐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그것도 이제 2개월 남은 거야 2개월. 맞아요. 탄핵과 내란죄 수사 재판 들어가는 그 전까지가 네. 이른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용어로 쇼당칠 능력이 남아 있는 거지. 네, 예, 예. 지금 그것도 2개월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민주당 대통령 들어오면 151석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은 어제 내란 특검법이 자동 폐기됐잖아요. 네.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니었나? 마지막 기회였지. 그 쇼당 칠 수 있는. 네. 근데 그나마도 6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좀 이렇다 할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남았어요. 이제. 네. 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너무 늦었죠 이제. 국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이제 알겠어요. 1번은 정광훈. 그러니까 극우 보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배지라도 보전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한 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김건희 특검법 100% 통과됩니다. 네. 그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이랑 엮어서 파다 보면 한 명 한 명 다 날아갈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너무 늦긴 했지만 없나요? 예? 다른 선택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네네. 아니 지금 시점에서라도. 지금 시점이 딱 그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200석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이게 내란하고 이 정도면 김건희 특검 받자. 예.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목소리를 내고 네. 그 안에서 또 권성동이 네 그러려면 탈당해 뭐해 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자 우리 한꺼번에 그냥 공동행동한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빵 하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는 거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제 했어야 된다니까.
그거 어제 못했어. 그거 지금 김상욱이 하려는 건데 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찌감치 한동훈이 좀 해줬어야 돼 오히려. 네. 자기가 대표일 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발의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지금이 빨리 그거 해가지고 또 그 무슨 그 거부권 되고 막 이러기 전에 예. 거부권을 못 쓸 정도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어떤 모션이 나와야 돼. 최상목이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애초에 통과될 때 200석 넘게 통과가 돼버리고 최상목이 또 거부권을 써버렸더니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그냥 때려 맞는다라는 상태고 그럼 최상목도 완전히 못 되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이 거부권을 못 쓸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지금 내가 볼 때 유일하게 남은 옵션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사실 그런 의도로 재발의를 한 건 아니고 정말로 빨리 특검을 해야 되니까 법을 발의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나마 조금 상식 있는 의원들에게 네.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그 네. 사람들이 최소 8명 이상이 규합을 해서 당내 안에서 이번만큼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세력화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날 구멍이 있겠네요. 네. 재선거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그들한테 정말 희소식은 예.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1심에서. 빨리 그것도 특검해야 돼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최혜병 그리고 그 내란, 예. 김건희 다 해야지. 네, 이 세 개 묶어가지고 이거는 통과시켜 주자.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 그게 최대한 파일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이거 통과시켜서 날아가고 난 진짜 뭐 보수라고 표현해주기 싫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나머지 잔여물들을 그 사람이 독식하겠군요. 네.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의원 모임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아,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러네.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지금 뭐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권성동이 와가지고 막 강짜 부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화 안 나나? 그 정도까지 왕따를 당하네. 근데 저렇게까지 당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당하고만 있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김상욱이 권성동 말 잘 듣는다고 내년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선거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거기다 뭐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도 어차피 비례라 가지고 안 되고 예. 비례 2번 했잖아요. 김재섭도 내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뭉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경태 6선이라는데 조경태 같은 사람이 좀 앞장서서 그렇지. 좀 세력화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무슨 특히나 40% 나온 여론조사 결과니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다는 등 데일리안 같은 거. 예. 이런 여론조사는 조작도 너무 심하고 당연히 다 가능하고 다 대부분이 사실은 상당 부분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요. 혹여 그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해도 정당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네. 대선 후보가 없다니까 저기는 날아갈 사람만 남아있지. 맞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만약에 뭔가 현실화되는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절대로 국민의힘을 대통령으로 안 만들어줘요. 당연하죠. 이 국민은 이런 예.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정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100석 남짓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예. 철저하게 깨박나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민주당한테 두드려 맞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20명 있어가지고 또 찬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예전에 저기 자유한국당 시절이나 뭐 이런 미래통합당 시절에 예. 그렇게 해서 막 결국 다시 다 통합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비교적 빨리 약간의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 가능한 거지. 대선, 총선 다 망하거든. 지선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적어도 앞으로 전개되는 5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의미 있는 권력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을 내놓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대밥을 먹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렇지. 네. 그래야지 나중에 저쪽에 있는 애들이 투항하고 끌려라도 오지. 예. 솔직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이야 완전히 또 그 정세 추구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가진 인물이 됐지만 권성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때 맞아요. 탄핵 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 그때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완전히 죽는 길이거든. 근데 반대지. 본인이 탄핵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아무튼 뭐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사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뭐 나는 그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저들이 저렇게까지 숫자가 많았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을 절대로 그 대충 설득하고 타협해가지고 포섭 가능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수가 또라이다.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 헌정 질서하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간들이 이 헌정을 위협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의 집단들이 있다. 예. 다만 그들은 명목적으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의 시민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예. 우리가 죽일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공존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들을 계속해서 완벽한 소수로 권력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리 국회의원 만들고 뭘 만들어도 권력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단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중앙 정치에서 뭐 영향력이 있건 없건 나는 내 지역 가가지고 그냥 왕처럼 굴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 어떤 맞아요. 과제인데 미루다가 지금 밑짝이 난 윤석열 거죠. 내란 때문에 이게 빵 터진 것 같아요. 저런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만 꼴통들의 존재를 우리가 빨리 자각을 하고 저들의 시민권이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과제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저쪽에도 인물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언론들도 망하려고 생각하니 망하는구나. 망할 때가 되니까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안타깝게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원고에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는 어차피 윤석열은 네. 조중동 안 봐요. 안 보죠. 그거 유튜브 네. 보면 보지. 그리고 통제력 없습니다. 예.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털고 예. 그나마라도 남은 거 가지고 건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분간 자기들한테 권력이 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제로 움직여야지 그나마라도 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괜히 뭐 무슨 합헌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그들을 딱 배제한 채 지금 또라이 짓 하는 김민정 같은 사람, 권성동 같은 사람, 45명의 무슨 호위무사들 이런 거 싹 다 배제하고 딱 선 긋고 70%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거줘야 돼. 그래야 극우 유튜버한테 안 먹혀. 그렇지. 네. 예. 극우 유튜버하고 경쟁하면 당신들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 아니니까. 글로 가서 경쟁을 네. 하려 그러지. 어차피 이쪽으로도 영향력 없고 저쪽으로도 영향력이 없으면 저쪽하고 줄 긋고 저들끼리 놀세요라고 하고 이 안에서 뭔가 살 길을 모색을 해야지. 그렇지. 예, 그러면 비교적 살 길들이 좀 더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진보 보수성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실제로 보수적인 그룹을 재형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되게 황당한 그 보수가 보수라고 이제 참칭하니까 문제인 거지. 네. 예. 근데 그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보수의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만 하면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어느 날 내란 속에 윤석열 빨리 체포하라 이런 사설을 써. 연일 그래.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볼 것 같은데? 더 당연하지.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더 보지. 그 자꾸 내란에 가담하는 주장을 하니까 그분한테 밀리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 국민의힘에서 뭐 104명 밀고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써줘. 그렇지. 예, 또는 이런 얘기는 당분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파면 결정 되고 내란죄에서 완벽한 그 법적 결론들이 날 때까지 이런 위헌적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2달만 버텨보라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땐. 그래. 오히려 그러면 기성 언론들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렇지. 차라리. 예.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가서 그거 유튜브랑 싸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죠. 이미 어. 그 이제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리고- 쌍욕하고 나와서 막 머리 밀려고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거야 그거를.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기지. 이걸 자극으로 어떻게 이겨. 아무튼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봤던 명태균 뉴스를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명태균 뉴스가.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데가 되게 소중해. 명태균 뉴스에 해주고 제가 오늘 박정훈 대령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일이 선고인데 박정훈 대령 이거 최상병 순직 수사회 누가 보도하나? 아무도 안 해. JTBC가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기성매체가 싫으시더라도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예. JTBC는 참 특이하게 정세충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숨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정세만 보는 사람인. JTBC가 원래 네. 그 상업주의의 본산이에요. 본산. 네. 중앙일보가 그렇고 JTBC가 그렇고 방송 네. 쪽과 신문 쪽에서 네. 여기서 말하는 상업주의는 생존적 상업주의인데 네. 상업주의하고 정치가 만나면 어느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지. 예. 지금 그나마 JTBC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 엄청난 진보고 엄청난 뭐 민주주의 친구고 이게 아니라니까. 예. 예.
차별적이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남들 안 하지만 할 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도 안 하는데 박정훈 대령이 내일 선거야 너무 중요해 아무도 안 해? 하면 사람들이 본다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한 네. 생각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하라고 이런 거. 상업주의를 잘하면 이렇게 순기능 심지어 공익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조선일보처럼 극우적인 거를 그럼 아무도 안 본다고. TV조선 요즘에 누가 봐? 안 보지. 다 그거 유튜브 보러 가지. 신의 한수 보지. 네. 따따붙다 보지. 그래서 명태균 뉴스 그리고 최상병 순직 수사배합 잊지 말아야 된다. 내란이더라도. 아, 오늘 박정훈 대령 얘기 조금만 정말 상식적인 결과가 너무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반갑죠? 네. 네. 진짜 오늘 또 공교롭게도 JMS 정명석이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이 좀 반가운 게 한 2개 나왔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송영길 대표는 또 징역 2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또 좀 잘 봐야 되는 게 돈봉투는 증거 능력을 무죄.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별건으로 별건으로. 네, 불법 수사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여전히 적폐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법부나 또 헌법재판소를 뭐 그대로 그냥 넉넉히 더 바라봐 보서는 안 되지만 네. 거기도 이제 정책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니까 예. 지금 윤석열은 결정적으로 사법부를 빡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건 확실해. 예. 상당히 빡쳤습니다. 그게 매일 하고 있어. 네. 빡치게 만드는 맛. 네. 그리고 잘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EBS 이사장 직 유지하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MBC 방문증권 이런 거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 판단들이 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의 비합법성, 예, 그리고 결함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고 나가고 있어요. 저번에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는 지금은 사법부안에서 어떤 그 합의를 본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이 기준에 대해서 다들 합의를 한 것 같다. 적어도 방통위가 이 상태로 이제 있는 상태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확실하게 박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법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이에요. 이거는 입법이 못하고 행정이 완전히 그 진탕 쳐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준 거거든.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사법부도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부정하잖아. 예. 그럼 이제 심지어 헌재를 부정해. 도대체 얘네들이 인정하는 건 그럼 어디야? 그거 유튜브밖에 없는 거야? 아니 헌재까지 부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것도 판사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묘하다. 화가 나면서 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좀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지는 불안이 좀 잦아드는. 멸망은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가 누가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이 바보들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저 꼴통들이 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 과제는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김민전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 하면 나서서 미친 듯이 욕해야 됩니다. 제정신이가 진짜. 자, 오늘 이제 시간 되게 많이 썼네 우리. 근데. 시간 되게 많이 썼는데 네. 저희 이제 커피 좀 타오고 소담소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